우리 예전에 그 규제할 때 보면 계속 정부에서 막 자료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때 막 정신없이 공부해서 사람들이 뭐 자고 일어나면 맨날 바뀌니까 계속 공부하다가 이제 엄청나게 그 달력이 많이 됐죠. 네. 이제는 좀 상황이 바뀐 게 이제는 규제로 그런 게 나왔으면 이제 완화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나왔던 게 국민의힘 정책집. 그게 이제 PDF로 돌았고 일단 한번 그걸 숙지를 해봐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뭐 백그라운드 설명이 쫙 있으니까. 네. 그러다가 최근에 110대 국정과제가 나왔어요. 네. 이게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뺄 건 빼고 있는데 그걸 가볍게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현재 확정된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양도세 중과 유예. 이건 이제 확정이 됐고 네. 제가 봤을 때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앞으로 놓을 게 뭐냐면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투자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있어요. 인수위나 이제 뭐 바뀌었죠. 거기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신문에도 이제 가능성이 크다고 나오고 있고 지금 어쨌든 일기 신도시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공급을 늘려야 되는 게 이 지금 정부의 가장 큰 과제잖아요. 그래서 또 가장 만만한 게 일기 신도시 이제 30년 넘었고 얘들이 또 입지도 좋고 하니까 얘들을 이제 풀 건데 그래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이야기가 있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일기 신도시 5개잖아요. 네. 걔들만 지금 나와 있는 게 28만 가구. 엄청나다, 그죠? 거기에다가 이것만 하게 되면 안 되니까 같이 그 일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도시 자체를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큰 장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28만 가구인데 5개 시 전체, 그 뭐 신축 이런 거 빼면 해당 대상한 게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에 이 5년 전에 뭐 30년 이 정도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합치니까 5, 60만 가구가 된대요. 오, 많다. 대박이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요거가 이제 큰 장이 열릴 것 같아요. 물론 돈 있으신 분들은 큰 거 좋은 거. 돈 없으신 분들은 초기로 들어가겠지. 항상 좋은 애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초기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 대신에 뭔가 리스크가 좀 있고. 네. 하지만 예전에 어떤 큰 붐이 일어나면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이런 느낌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투자에 좀 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특히 또 이 경기도가 좋은 게 좋다기보다는 최근에 그 법인으로 매수하는 규제가 풀렸어요, 지금. 거기하고 엔드 조건을 걸려가지고 상당한 이 법인 투자들이 상당히 그 매섭잖아요. 기회만 되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장이 열렸어요. 거기에다가 일기 신도시 특별을 통해 가지고 기존 비싼 것 플러스 이제 초기에 예전에 뭐 해제가 됐던 그러니까 원래는 지정이 됐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해제된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요새 사람들 다시 보고 있다. 이 뭔가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지정을 했을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나올 큰 그거고, 그냥 두 번째가 어차피 비슷한 건데 정비사업 제도를 자체를 조정하는 거, 뭐 이야기 나온 게 뭐 제초 완화하든지 안전진단 면제 이런 이야기 되게 많았는데 아직 확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런 이야기 있으니까 지금 뭐 분당부터 시작해서 분당, 일산, 뭐 삼보 이런 애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막 뉴스에 나오니까 이제 정부에서 약간 움츠러들 수밖에 없잖아요. 속도 조절 약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언제 확정이 될 건가?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원래 그 공약집에 GTX 이게 딱 써먹기 있었거든요. 수도권. 원래 알려져 있는 게 지금 뭐 ABC에다가 서부권 광역 급행해가지고 원래 D 노선인데 어디까지 연결돼? 김포에서 B 노선인가? 그것까지 이렇게 서쪽으로 딱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가로로까지 안 가고 그것까지만 이제 그 110대 국정과제에서 확정이 됐어요. 원래는 뭐 D, E 다 있었는데 뭐 X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데 F까지. F까지. 그래서 원래 수도권은 GTX가 상당히 파괴력이 강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데 어쨌든 공약집에는 이제 그 뭐 D, E, F 뭐 되게 많았는데 EF 다 빠지고 또 연장 노선이 또 있었어요. 이것도 봐야 될 게 연장 노선은 좀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면 A 노선이 원래 그 운정에서 동탄인데 동탄에서 그 기존 선 따라서 평택까지 연장하는 거. 이건 좀 확률이 높아 보여. 무슨 말이겠죠? 거기다가 C 노선이 덕정, 수원인데 덕정에서 좀 더 위로 와서 동두천, 수원 밑에 또 평택이야. 그럼 평택이 A하고 C가 또 만나는 거예요. 평택? 평택. 그렇지. 평택이 원래 동네 자체가 뭐 삼성이나 기존이나 호재가 되게 많은데 미군 부대 이전, 뭐 하여튼 이것저것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이까지 노선이 확장되면 그 지제역, 원래 좋았어요, 그게. 뭐 온갖 거 다 다니잖아요, 그죠? 거기다 GTX 더블이 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뭐 하여튼 그것도 공약집에 있었는데 그 110대 축구장에서 또 빠졌어. 연정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다, 약간 두리뭉실하게. 어쨌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면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B 노선이 원래 마석, 남양주죠. 그까지 송도에서 가는 건데 여기서 춘천까지 연결하겠다. 또 재밌는 게 이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춘천에 갔는데 시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춘천 하겠다. 근데 공약팀 빠져 있어. 공약팀 있었는데 그 그거 110대 과제에는 빠진 거예요? 빠져 있어요. 그 약간 두리뭉실하게 했어요. 연장도도 뭐 검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확정이라는 안 나오고. 그래서 춘천에서는 그 기대감이 되게 크다. 시장에서 한 이야기를.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이제 또 이 커다란 내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연히 춘천이 뭐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상당히 좋아지잖아요. 그죠? 지금 안 그래도 레고랜드보다 정신없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그냥 플러스 말 그대로 이 호재는 플러스 알파의 개념 확장되면 바로 달려가자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그런 느낌이고 또 중요한 게 세제잖아요. 여기까지만 하면 정리가 될 것 맞아요. 같은데 세금이 제일 사실 우리는 포인트죠.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좀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가장 최근 자료에 의하면 팔 때 내는 게 양도세 중과유예는 지금 5월 10일부터 시작됐고 네. 이건 뭐 1년 뒤에 내년 5월 9일까지인데 연장되든 안 되든 그건 뭐 그때 상황 봐서 하는 거 일단 됐고 근데 종부세잖아요.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뭐 공시가도 오르고 뭐 이런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어요. 얘는 좀 빼주는 느낌이에요. 85%까지 한다 하면 15%는 이제 빼주겠다. 세금에서 원래 내야 되는 거에서. 근데 그거를 85에서 90% 수준까지 8월 말까지 검토하겠다. 해서 이제 법안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 행정 이런 걸로 가능하니까 그걸로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취득세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네. 매물이 나와도 뭐 취득세 때문에 못 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해결이 되려면 취득세가 해결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를 중과를 배제하게 되면 시장에서 안 그래 지금 약간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데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매수 신호를 준 거 아니냐 네. 라는 이제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얘는 보니까 내년 하반기에 어떻게든 뭐 올리겠다 그거 법안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당연히 지금 민주당에서 다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거가 되게 중요하다. 이번 선거도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쓸어가 버리면 협상 능력이 상당히 커질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적폐인 여러분들이 이 같은 세금에 대한 그런 걸 하려면 어쩔 수 없다. 예,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확장된 거는 양도세 중과 유예밖에 없다. 나머지는 공약집이나 110대 과제 지금이라도 PDF 돌고 있으니까 그런 곳이 하나씩 한번 보세요. 그러다 보면 뭐가 앞으로 되면 좋아질지 좀 느낌 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아까 좀 방금 좀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완전히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리모델링 특별법. 재건축 이야기는 많은데 리모델링이 빠져 있어가지고 지금 막 싸우고 있어. 그 원래 리모델링 하다가 지금 비대위에서 지금 리모델링 이거 이야기도 없는데 왜 이거 하고 있냐고 재건축 가야지. 맞습니다. 그 이야기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빠져가지고 지금 전문가들도 지금 각 개별 단지마다 특성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할 거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지 이거 수직 증축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요건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지금까지 된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법 자체가 리모델링을 이제 주택법으로 규정했는데 이 주택법에는 대부분 재건축 위주만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려면은 이게 뭔가 되게 좀 서류상으로 되게 복잡해. 그래서 리모델링 특별법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이거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른다.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지역인데도 어디는 이미 리모델링을 시작을 했고 맞아요. 어디는 이제 재건축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하려고 했던 데가 많이 좀 위축됐다. 요즘 지금 재건축으로 워낙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쪽도 약간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랑 또 좀 분위기가 다르네요, 확실히. 맞아요. 이제 정부에서 밀고 있는 게 지금 리모델링이 좀 빠져가지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정책집 이런 데서 바닥에 컨닝 페이퍼 있는 거 아니냐고. 예, 뭐 좀 정리를 해오신 게 있습니다. 숫자는 참고하고 있습니다. 네.